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려 하고 있습니다. 68세 박순옥 할머니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지며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38년 전 입양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아이의 이름은 한유진. 바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차갑게 대해왔던 며느리가 자신이 낳은 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머니는 말을 잃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순옥 할머니는 1958년 부산 외곽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던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도우며 자랐어요. 21살 되던 해 부산으로 시집와서 남편 박종만 씨와 함께 연산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 민수를 낳았고 4년 후 딸 유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IMF 외환위기 직전의 어려운 시기였어요.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이미 아들 하나를 키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딸까지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과 밤새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갓난아기였던 유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당시 입양 기관에서는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학 교수 부부로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유진이를 입양 가족에게 보내던 날, 할머니는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고 볼이 통통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톱에 작은 흉터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특이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아들 민수를 잘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식집은 제법 번창했어요. 민수도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아들을 잘 키워낸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보낸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집 딸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35이 되던 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31살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똑똑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모두 교육자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할머니는 유진 씨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 후보가 자신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진 씨도 할머니와 대화할 때 조금 어색했습니다. 결혼 후 유진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유진 씨의 깔끔한 생활 방식과 현대적인 사고 방식이 할머니에게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유진 씨도 할머니를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해도 할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는 다른 타입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욱이 할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 손녀 소희도 태어나고 12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유진 씨의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김치 담그는 방법, 아이 교육하는 방식, 집안 꾸미는 취향까지 모든 게 자신과 달랐습니다. 명절에는 더욱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유진 씨가 만든 음식 맛을 보고 고개를 젓거나 차례상 차리는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진 씨는 점점 할머니 앞에서 위축되어 갔어요.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늘 곤란했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터라 아내에게만 양해를 구했어요. 3년 전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유진 씨는 정말 정성껏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밤새 간병하고 좋은 병원을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조차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평생 함께했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마음을 터놓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쌓인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오늘은 남편의 3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남편의 서류들과 물건들이 다락방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나왔어요. 분식집 관련 서류들, 민수 교육 관련 서류들, 그리고 맨 밑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8년 전 입양 관련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입양 동의서, 입양기관 계약서,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서 사본까지 모든 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던 할머니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이름란에 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은 1986년 3월 15일. 그리고 입양 후 새 이름은 한유진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유진 씨의 원래 성이 한 씨이고 생일도 3월 15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계산해 보니 나이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한 며느리가 바로 자신이 낳은 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순간 38년 전 딸을 보내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 까만 눈동자, 그리고 손톱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거실로 나가 유진 씨를 찾았어요. 마침 유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잠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 씨는 평소와 다른 할머니 모습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손톱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던 V자 모양의 특이한 흉터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뛰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유진 씨는 할머니가 왜 자신의 손을 그렇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유진 씨가 자신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오랜 친구 김영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실 할머니는 38년 전 유진이를 입양 보낼 때 함께 울어주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영실 할머니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유진 씨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의 코 모양이 자신과 닮았고, 웃는 모습이 어릴 때 민수와 비슷했어요. 밥 먹을 때 왼손을 쓰는 습관도 자신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유진 씨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는 할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그동안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유진 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입양하라서 시어머니가 더 차갑게 대하시는 건 아닐까? 유진 씨의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차가운 태도가 유진 씨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차갑게 대한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애를 몰라보고 미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입양기관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38년이 지났지만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실 할머니와 함께 서면에 있는 입양기관을 방문했어요. 당시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기록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는 확인해 주었어요. 1986년 3월 15일생 박유진 아기가 한씨 가정에 입양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 알고 지낸 유진 씨가 바로 자신이 낳은 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 하지만 그동안 모르고 차갑게 대했다는 죄책감. 집에 도착해서 유진 씨를 보는 할머니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보였습니다. 유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도, 소위 숙제를 봐주는 모습도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내 딸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진 씨가 받을 충격도 걱정됐고 가정이 혼란에 빠질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민수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유진 씨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조금씩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지만 유진 씨는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진 씨가 어릴 때 양부모님께 들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유진 씨는 소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 양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친부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마지막에 아이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에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유진 씨는 확실히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욱이 유진 씨는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나면 유진 씨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할머니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민수는 출장을 갔고, 소희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유진 씨만 있었어요. 유진 씨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할머니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냈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 씨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는 또 무슨 잔소리를 들을까 봐 긴장하며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입양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진 씨는 그 서류가 뭔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38년 전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서류를 보여주며 그 아이의 이름이 박유진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생년월일, 입양기관 이름, 입양 당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손가락의 흉터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진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부른 분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해.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을 몰라봤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딸을 다시 찾은 기쁨과 그동안 차갑게 대한 죄책감에 울었고, 유진 씨는 친어머니를 만난 기쁨과 복잡한 감정에 울었습니다. 한참 후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38년 전 딸을 보내던 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마에 뽀뽀를 해준 것,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진 것,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유진 씨는 그 이야기들이 양부모님께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를 끌어안았어요. 38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고, 유진 씨는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생 차가웠던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어요. 혼자 자라면서 형제자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니 운명이 참 묘했습니다. 초론녀 소희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신기해했어요. 12살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드라마 같은 일이었거든요. 소희의 순수한 반응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밝은 에너지가 무거웠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두 해결되었거든요.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 씨도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평생 궁금했던 친부모를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그동안 받은 차가운 대우에 대한 이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유진 씨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해주지 못한 엄마의 사랑을 보상하려는 듯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유진 씨도 이제 할머니 앞에서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친딸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유진 씨와 함께 양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유진 씨를 38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양부모님도 이 놀라운 상황을 듣고 감격했어요. 유진 씨가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깊이 인사하자 양어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제 유진 씨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생겼어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 모두 유진 씨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 씨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바르게 자랐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도 할머니의 지난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시절 자신을 보낸 것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평생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장보기도 하고 요리도 했어요. 할머니는 딸에게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었고, 유진 씨는 할머니께 현대적인 요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모녀 관계가 되었어요. 민수도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평생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내가 이제는 친모녀로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할머니가 엄마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친근하게 느꼈거든요. 할머니도 이제 손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딸의 딸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모든 가족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뭔가 부족했던 것이 채워진 기분이었거든요. 3개월 후, 가족들은 함께 유진 씨의 생일을 특별하게 기념했어요. 38년 만에 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생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유진 씨를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어요. 38년 늦었지만 딸의 생일에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고요. 평생 그리워했던 친엄마의 음식을 드디어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감격했어요. 딸에게 생일 미역국을 끓여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고요.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요. 1년 후, 이 가족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유진 씨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38년 전에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는 모두 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 딸과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흐뭇해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정성껏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매일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돌보는 것을 도우며 38년간 하지 못했던 엄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진 씨도 친엄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했어요. 양어머니도 좋았지만 친엄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누구보다 화목합니다. 할머니는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하다고요. 운명이라는 게 있나 보다고요. 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맞다고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운명이었을 거라고요. 가족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와 유진 씨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곁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숨어 있을지요.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유진 씨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